ayakta duruyor. İnsanlar gidiyor, o kitaplar arasından seçimini yapıyor. Koltuklara oturup kitabını okuyup sonra tıpış tıpış yerine bırakıyor. Yani devlet gerçekten insanlarına güveniyor bu konuda. 36개국을 여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유럽도 구석구석 누볐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한마디에 오늘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 돌아본 눈이 결국 서울에서 멈춘 이유,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세계를 무대로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 여성입니다. 자막에 따르면 이번이 한국 방문만 3번째, 어쩌면 4번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Belediyenin yaptığı şeylerden bir tanesi. Böyle karşıdan karşıya geçeceğiniz zaman beklerken güneşin altında kalmayın diye hep böyle dev şemsiyeler koymuşlar. Bence bu gerçekten çok ince bir ayrıntı. 그러면서 왜 한국에 자꾸 오는 걸까요? 왜 한국이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매력,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해. 쉬는 법도 모르는 일 중독자들 아니야? 이 여성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퇴근 후 혼자 방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주말의 전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공공공간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는 나라도 수두룩하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언급한 건 화려한 관광 명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지자체였습니다. 서울 지자체를 정말 존경해요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도시 어디를 가든 무료 행사, 무료 축제, 무료 활동이 넘쳐나고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삶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가 달력을 확인해 봤더니 단 하루에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무료 행사가 너무 많아서 골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5개의 축제를 목표로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숲에서 열리는 가든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지역 디자이너들과 K-팝 팬들이 직접 꾸민 작은 정원들이 전시되는 행사인데요.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 숲속에 꾸며진 포켓몬 테마 공간이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봤던 그 장소를 드디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 입구에 대기표 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차례가 오면 이메일로 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여성 유심카드가 없어서 인터넷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이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대기 인원이 무려 756명이었습니다. 웬만한 나라라면 바로 포기하고 돌아섰을 텐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기다릴 거예요. 이 공원이 엄청 크니까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공간이길래 756명을 기다리게 만드는 건지 절로 궁금해집니다. Az önce buldum ücretsiz Wi-Fi. Mail gelmiş bana. Bekleme durumumu gösteriyor. Önümde kaç kişi olduğunu falan gösteriyor diye. Bir tahmin edin önümde kaç kişi var sizce? Yaptınız mı tahmin? 756 kişi var önümde. 기다리는 동안 서울숲을 거닐던 그녀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엄청 큰 해치 풍선 조형물이었는데요. 해치는 서울의 마스코트로 서울을 지키는 수호신을 형상한 캐릭터입니다. 지하철 교통카드에도 거리 조형물에도 공원 곳곳에도 등장하는 이 캐릭터를 보고 그녀는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정말 어디에나 해치가 나오는데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고 연신 감탄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해치는 너무 익숙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눈에는 도시 전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이렇게 생활 속 곳곳에 녹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인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2시간을 기다려 드디어 포켓몬 시크릿 포레스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피카츄, 파이리, 잠만보까지 포켓몬 캐릭터들이 숲 곳곳에 자리 잡은 공간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신나요. 너무 행복해요 라며 뛰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 공간이 단순한 전시가 아닌 감정을 자극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켓몬 공간 입장 자체는 완전 무료였습니다. 서울숲 가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시에서 기획한 행사였으니까요. 그녀가 포켓몬 모자를 탐내게 된 것도 이 안에서였습니다. 포켓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 무료로 나눠주는 모자였는데 인터넷이 없어서 받지 못했던 것을 공원에서 만난 관광객의 핫스팟을 빌려 기어코 받아냈습니다. Burada gördüğüm bir turistten internetini paylaşmasını istedim ve şapkamı aldım. Çok mutluyum şu anda. 그리고 버스를 타다 그 모자를 보고 눈을 반짝이는 어린아이에게 모자를 기꺼이 건네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좋은 일을 하나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 반포대교 일대로 이동한 그녀. 한강변의 풍경은 서울숲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돗자리와 미니 텐트를 펼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옆에 두고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 솜사탕 같은 간식을 사들고 걷는 가족들. 이 광경이 영국이나 캐나다 여행자에게 얼마나 낯선지 아십니까? 파리에도 에펠탑 앞 잔디밭이 있긴 하지만 도시 전체가 주말마다 이렇게 피크닉 모드로 전환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사일런트 디스코에 푸드트럭에 잠수교 보행자. 개방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구성은 서울만의 것이라는 거죠. 특히 잠수교에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차가 달리는 다리인데 매주 일요일이 되면 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통째로 개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공연을 즐기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한국 도시 행정의 세심함에 또 한 번 탐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축제 현장 쓰레기통 앞에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쓰레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디테일까지 서울이 얼마나 꼼꼼하게 도시를 운영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환경의식이 높다는 나라들도 공공행사 현장의 재활용 관리만큼은 한국의 이 세심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Atmadığınız zaman yanlış atarsanız size ceza bile yazılır. Bu kadar ciddiye alıyorlar. Ve ne zaman bir festival olsa çöp kutuların önüne görevliler koyuyorlar. Bakın arkama. çöp kutusunun önünde görevliler var. Siz çöpü 하루의 마지막은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고층 빌딩이 빼곡하고 앞에는 수백 년 된 궁궐의 성문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서울시가 야외 도서관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담장도 자물쇠도 경비원도 없습니다. 수백 권의 책이 광장에 그냥 꽂혀 있고 사람들은 빈백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직원도 없고 경비원도 없는데 책을 가져가도 아무도 못 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도시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가 책이 모조리 사라진 사례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야외 도서관은 서울에 단 하나가 아닙니다. 청계천에도 강가에도 도시 여러 곳에 조용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36개국을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한국만큼 무료로, 한국만큼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나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여성이 3번, 4번 한국을 찾는 이유였고 앞으로 2달을 더 머물겠다고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오늘 경험한 것들, 포켓몬숲 야외 도서관, 사일런트 디스코 잠수교 보행자 개방, 한강 피크닉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서울의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 돌아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동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가장 모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